과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까요? 네, 저희가 그 행정구역 이슈를 다루려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이 옛날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죠. 조금씩 변해 왔는데요. 그 역사를 재미있게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라떼 경제사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땅이 옛날에 이렇게 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흔히 사대문 안이라고 저희가 사대문. 얘기를 했었죠. 네. 네, 한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요 사대문 안쪽이 생각보다 좁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일부 정도만 해당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절 뭐 경성이라고 했죠 그때는. 예. 그때부터 좀 주택난이었어요. 몰려드는 사람 수에 비해서 살 집이 부족해가지고 1920년대에도 이미 주택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경성에 사는 일본인들도 주택난을 호소할 정도로 막 되게 우선적으로 챙겨줬는데도, 근데 이게 주택난이 왜 생겼냐면 네.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식민지 되면서 농촌 경제 몰락해가지고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대공황 영향도 생각보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짓는 집이 허무는 집보다 적었어요. 건축 허가도 잘 안 났고 건축 자재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1920년부터 서울 확장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1920년대에도 일자리 찾아서 경성으로 많이 올라왔고 사람들이. 네. 근데 주택 공급은 또 잘 안 됐었고. 네. 그러면 서울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1930년대부터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대공황에서 회복이 되면서 조선총독부가 국유화한 땅의 개발 허가를 좀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내주기 시작하는데, 네. 뭐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죠. 원래 살던 가난한 조선인이 다수 쫓겨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대외 환경의 변화가 하나 좀 맞물려요. 네. 1937년 중일전쟁 치르고 39년에 태평양 전쟁이 좀 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치르면서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게 좀 군수물자라서 도시공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영등포가 당시 이제 경성 근처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거든요. 철도선도 존재를 하고, 예. 이제 그 주변에 피혁 공장, 맥주 공장, 방적 공장, 제분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섭니다. 핵심 그러면서 시설들이 다 있었네요. 네, 경성도 이제 공업 도시가 돼서 전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인구가 안 그래도 급팽창하는 시기에 그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영등포를 좀 서울로 편입을 하자, 경성으로 편입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행정구역 자체 확대 계획은 뭐 1921년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예. 다만 이제 20년대에는 뭐 교통 인프라 부족하고 이러니까 뭐 한강을 굳이 건너게 하냐 이러다가 이제 뭐 동서로 좀 넓히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러다가 이제 공업화 얘기가 나오면서 영등포로 이제 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조선 수도된 이후 처음으로 1930년대 중후반 36년일 거예요. 예. 뚝섬 부근하고 영등포구 일부, 한강 이남이 서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영등포도 서울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근데 앞에서 보면 피혁, 맥주, 방적, 제분 당시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 네. 영등포에 있었고, 영등포가 진짜 서울의 핵심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강남 개발 전까지 영등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네. 영동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영동지구요? 네. 글쎄요. 영동대교 뭐 이런 예, 거. 영동대교. 네네네. 사실 이제 지금 강남을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묶어서 영동이라고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지금의 강남을. 네네. 그게 영등포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게 영등포의 동쪽. 네. 이제 영등포가 강남보다 훨씬 인지도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등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영동대교도 청담동하고 성수동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영등포 동쪽에 있는 대교라서 영동대교입니다. 네, 그래서 1949년에 미군정이 통제할 때 영등포에서도 이제 남아있던 대림동 일대하고 지금 마포구 일대가 마저 좀 서울로 편입이 되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은 좀 물이 안 빠지는 저지대라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강남은 물이 잘 안 빠진다. 네. 아유, 저기선 사람 살기 힘들어.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제 강남 지역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제 강남이 지금의 강남 이상을 갖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랜 계획의 결과물이에요. 그 지역을 서울 최고로 좀 번영을 시키려는 이제 정부 단위의 계획이 20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 강남 건설 프로젝트는 1962년 12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편입이 된 거는 1963년이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이 경기도 시흥,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이 서울의 중심을 사대문 안에서 강남으로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가 좀 원해가지고요. 1990년대 초반이 돼서야 지금의 강남이 가진 위상이 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신시가지가 세계적인 도시가 됐으니까 사대문 근처나 영등포 같은 구도심들은 강남에 비하면 조금 옛날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죠. 지금은. 아하, 그러니까 1960년대 그 전까지는 강남이 경기도 뭐 시흥, 네. 경기도 광주 쪽에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강남이 서울로 편입이 된 거네요. 아이고 참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강남에 좀 가셨으면 아마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강남 건설 프로젝트 이게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추진이 됐던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좀 인구가 포화 상태였잖아요. 1920년대부터.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더 심해져요. 이촌향도 현상으로 더욱더 몰려들게 되고요. 1941년에 이미 서울 도시 100만 명 인구가 있었거든요. 1960년에는 240만 명, 70년에는 550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인프라가 인구를 감당을 못해요. 이제 이러면 도시가 점점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도시가 좀 둥글게 퍼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제 종로, 뭐 중구 이런 데 가운데도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강남으로 일부러 옮긴 거죠. 이제 이거는 강남을 개발한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전쟁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960년대나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이 조금 더 잘 살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국 전쟁 때 한강이 좀 이슈였잖아요. 네, 대피하지 네. 못한 분들이 많았던 트라우마가 맞아요. 있어서 철교 건너오지 못하고 네. 막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지를 좀 남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가 아하. 이제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청와대가 거의 뚫릴 뻔한 이제 사건이 그쵸, 큰 있었는데 사건이었죠. 그게 1968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강남 개발 중심이 서울시가 추진을 하다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강남 개발을 더 촉진시켰던 거네요. 네, 그러면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강남 개발한다 하면 사람들이 네네. 그쪽으로 좀 이주를 했을까요? 초기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 이제 돈 될 거는 안다, 예. 살고 싶지는 않다. 그때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 막 물 차오르고 뭐 네네. 안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당시에만 해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실제로 그때 이제 돈이 될 거는 너무 당연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강남에 땅을 좀 사두시면 어땠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될 거니까 갔다가 이제 몸테크 요새 유행하는 근데 몸테크 하시러 갔다가 너무 인프라가 없으니까 돌아오신 경우가 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네네. 아이고 저 강남에서 못 살겠다 네네. 이러면서. 이제 중동 사실 이제 뭐 돈이 될 걸 알고 있었던 거는 중동에 나가서 일하고 받은 오일머니도 막 흘러 들어올 때고 예. 투기 열풍도 있었고 아파트가 처음 등장해서 강남부터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예. 이제 돈 있으면 땅은 사둔다. 근데 살기는 싫다. 주거 가치는 모자란다. 왜냐하면 교통과 교육 문제가 좀 컸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는 버스의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버스 터미널이 강북에 좀 집중돼 있었고요. 아. 뭐 명문고 당시의 명문고의 위상은 뭐 지금 명문대 위상과 비교가 안 되죠. 이제 강북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걸 포기를 못 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강북에서 그 인프라를 뽑아가지고 강남에 좀 강제로 이전을 시킵니다. 강제로 이전을 시켰다고요? 강남으로? 네네. 강북에는 인프라 더 건설 이제 금지를 해버리고요. 네. 그렇게 20년 가까이 좀 대량 투자를 하고 나서야 지금의 강남이 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아쉬운 소리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갖춰진 거는 그러면 강남이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된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도 1995년 전까지는 자잘한 행정구역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네. 연도순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62년, 63년에 강남이 서울로 편입이 되고요. 이제 뭐 염창동, 뭐 목동 이런 동네도 지금 그때 이제 서울이 돼요. 65년, 69년에 양화대교, 환남대교
영동대교 완공되고요. 이 교통 인프라를 좀 까는 거죠. 강남 개발을 하려고. 이제 그 73년에 영동대교 완성이 되고 영등포에서 반포잠원 떼내가지고 성동구에 편입을 시킵니다. 이제 이후 강남 강동 분리되고요. 1980년대에는 서울비대화를 막으려고 수도권 정비법을 만드는데요. 광명, 부천, 구리, 안양 등이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에 광명 일부가 서울 금천구가 된 것이 마지막 변화입니다. 아, 금천구가 광명에서 서울로 편입이 된 거예요? 95년도에. 네, 광명 일부가 금천구로. 아, 계속해서 뭔가 좀 편입이 되고 뭐 재정비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삶은 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 시민들의 삶은. 이제 아무래도 행정구역 변화를 도시개발과 떼어놓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서울 가장 크게 확장됐을 때인 1960년대에 좀 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약간 이제 전후가 바뀌어 있죠. 서울이 확장돼서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경제적인 조건들이 사람들의 삶을 좀 바꾸고 있어서 그 서울 확장은 그 변화의 일부로 따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행정구역 변화랑 맞물려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친 변화를 꼽자면 교통 인프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강 이남 개발 자체에는 철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 영동지구를 지금 강남으로 발전시킬 때도 한강의 대교들하고 지하철 건설이 필수적이었고 네. 지금 시점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이제 지방자치제가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각 도시 교통 인프라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큰데 이제 그 행정구역이 바뀌면은 요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쓰는 세수가 좀 바뀌고 의사결정이 바뀌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지자체 단위로 바뀌었을 때 투자가 되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2867님이 6, 70년대 영동지구 지금의 강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했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등포를 배경으로 한 노래라고 맞습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라떼 경제사거든요. 이 코너 이름이. 예. 라떼를 추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같이 또 의견 나눠주셔서 오늘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죠.